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 꼭 40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40번째입니까? 네. 예. 목사님은 2주 만에 만나니까 또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살짝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집사람을 3년 3개월 만에 상봉해서 일정을 보내느라고 제가 3년 3개월 만에 사모님 만나셔서 그런지 아주 얼굴 보기가 참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네, 역시 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오마이갓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며칠 전에 이 트럼프가 주한 미 대사의 한국계 미셸 스틸박, 스틸박 뭘 훔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틸박 전 하원 의원을 지명하면서 이 한미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지 않겠냐 뭐 하는 기대도 나오지만 그동안 미셸 스틸박이 미주 사회에서 반북 극우의 선두주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길이가 우리 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참 이번 이 트럼프의 지명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LA에 있을 때도 이제 그 트럼프가 일기 때 이제 LA를 오잖아요. 네네. 캘리포니아를 오면 남편이 백인이에요. 네. 남편하고 같이 비행기 트랩 아래서 트럼프를 맞이할 정도로 트럼프하고는 아주 굉장히 막연한 밀접하고 사이. 예, 신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이제 주한미 대사로서 지명이 될 때는 정말 이제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같이 이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 되는데 네.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친 본인은 보수라고 그러는데 보수가 아니라 극우입니다. 극우 행동을 그동안 해왔고 너무나 많은 발언, 너무나 많은 그런 행동과 정책을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얘기하지 않아도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와 학계, 그 다음에 뭐 많은 곳에서는 철회를 지금 요구하는 시위가 연달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명을 철회하라. 그 정도로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고 왜곡하고 또 북한의 어떤 이런 민족의 앵글로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아주 그 비아냥거리고 나쁘게 해석을 하고 했던 인물입니다. 너무나 지나치죠. 영김 의원하고 미셸 스틸박이 그렇게 해왔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3선에서 떨어졌어요. 네네. 600표 차로 재선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 직업적 외교관으로서 와야 되는데 직업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트럼프가 왜 지명했는가는 이제 뻔한 거죠. 대중국, 그다음에 대북 정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여러 견제, 압박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지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마찰이 생기거나 많은 발전의 퇴보가 한미 관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극우 세력들이나 보수 측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죠 지금. 아무튼 뭐 검은 머리의 미국인일 뿐이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외교관으로 오는 거니까 또 너무 이렇게 방정맞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워낙 이제 이분이 7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이북에서 월남한 분이고 실향민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실향민들의 자녀분들의 특색이 그 당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반북적인 의식이 많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가
세월호 참사 12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예. 국정원은 피해자 보호는커녕 이 국가 폭력으로 종북으로 몰고 유가족을 감시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참에 이 국정원의 세월호 사찰 자료 공개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목사님께서 세월호 관련 첫 뉴스를 평양 고려호텔 TV를 통해서 전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예.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많이 언론에도 나갔는데요. 이제 고려호텔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머리를 털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텔레비를 틀어놓고 내가 샤워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세월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남한 뉴스는 안 나오고 이제 CNN, 뭐 BBC, 뭐 외신 통해서 외신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리얼하게 나왔어요. 외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날이 4월 16일이겠네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 해설사나 안내원이나 참사들 저를 이렇게 이제 뭐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내가 유가족이나 된 것처럼 막 달려와서 손잡아주고 그러니까 무슨 상주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그 민족애를 느껴가지고 너무 그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극우나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북한 동포들이나 북한 관료들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제 대비가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북녘의 동포들이나 관료들이 얼만큼 남녘의 뉴스에도 민감하고 또 민족의 걸로 남한 동포들의 또 남한의 또 불행한 이런 사건 사고를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막 위로를 표시하고 애도를 표시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북의 그 관료들이나 동포들이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어제 그 제주도에서 3시 비행기로 올라왔는데 그 오전 내내 제주도 세월호 거기 세월호 건물이 있어요. 그 기념 기업관이라고 그러죠. 기업관에서 이제 세월호 행사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상경을 한 건데 사실은 단원고 학생들이 그 안산에서 안산 옆이 또 인천 오기가 좋아요. 인천에서 제주도 오려고 그러다가 참사를 당한 거라 제주도 도민들이나 또 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모도 하고 참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전시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공연도 보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게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게 좀 리얼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좀 어렴풋이 밝혀진 거는 화장과 머리 단장을 했다라는 것만 좀 나왔고 정말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왜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를 했는가 이것도 맞습니다.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과 봉인과 상관없이 6년이거든요. 봉인된 그 기간이 6년, 8년 이제 그 비밀 농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미 공개됐어야 했던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마음의 각오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박근혜 측에서도.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굉장히 파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찰한 사람들, 사찰을 지시한 그런 지목자들, 관련자들도 다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유가족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도 그 남학생의 아버님이 빈소를 지키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늘 정보원들이 와서 있었을 때는 자기들을 지켜주려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실시간으로 그걸 리포트하고 다 출입자들 명단 적고 해가지고 보고가 돼서 감시하는 걸로 알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세월호 그 자식 죽여가지고
보상금 수억 받았으면 로또 잡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예. 기사님 자식도 빨리 사고로 죽어서 로또 맞으셔가지고 택시 핸들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 참. 네. 자, 이제 김건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김건희가 이진관 판사가 진행한 재판에 나와서 다른 증언에 대해서는 몽땅 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유독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거를 재판부가 2번이나 질문했는데 모두 그건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김건희가 유독 이 질문에서만 모든 건 다 증언 거부하면서 이 질문에서만 없었다라고 답변한 이유가 뭐라고 목사님은 보십니까? 네. 첫 질문에는 없었다 그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강조해서 그게 심리적으로 봐도 이것은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것은 미리 남편 윤석열에게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간에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침묵해도 이것만큼은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을 깨고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 것만 놓고 봐도 누누이 제가 얘기했지만 최재형 목사라는 이 캐릭터,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이 관련된 디올백 사건은 일반 현역 군인들은 잘 몰라요. 텔레비를 그렇게 꼼꼼하게 안 봅니다. 그런데 저를 방첩사에서 또 이렇게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수고자 명단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김건희 측의 김건희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유력한 인사도 아니고 디올백 사건의 한 인물인데 저를 거기 넣었다고 하는 거는 김건희 씨의 사감이나 또 복수심 그런 것이 작동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최근에 뭐 여기서도 방송을 했지만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한 달 전에 방첩사를 방문해 보니까 최재형 목사 파일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뭐 어떻게 재판을 최재형 목사를 골탕 먹기 위해서 어떻게 재판을 대책을 세울 것이고 어떤 재판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의 주변 인물을 어떻게 하고 수거자 명단에 포함하는 거 다 그런 게 또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방첩사가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건희의 입김이 그렇죠. 작용됐다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강력히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못 하겠죠. 예, 그래서 김건희는 반드시 알았다. 그리고 알았다뿐만 아니라 작용을 하고 본인도 관여를 하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참 어떤 이 직접 뭐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뭘 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방첩사 김병주 의원이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는 말이 지금 근거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못 보게 하더랍니다. 방첩사 그 요원들이. 그러면서 이거는 원본은 압수수색 하는 사람들이 가져갔고 이거는 출력을 해서 남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달라 그러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답니다. 거기를 보면 한두 장짜리가 아니라 이제 파일 묶음이니까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 드러날 겁니다. 보면은. 아무튼 뭐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이 더 이 세밀한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의 그 민낯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와서 이렇게 딱 출입문에 보니까 우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측에서 증인 요청 그게 우편물이 왔는데 수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또 김건희와 김건희 측 변호사들과 3시간 동안 딱 3시간이라고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논쟁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안 가면 안 되냐라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한테 의논했더니 안 가면 김건희 측만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죠. 책 쓰실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그냥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네요. 자, 아무튼 오늘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만나는 날까지 기도 제목 하나 주셔야죠. 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 재판 수원 21일 날 네. 출국 전날에 또 재판이에요. 그래서 함께 남편이 재판 받는 거 방청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네. 출국하는데 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희 최재형 목사님 사모님 지금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두 분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통할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